안녕하세요, 메이트릭 회원 여러분. 오늘 인터뷰에서 만나보실 민범기 교수님은 광학적인 시공간 경계를 이용해 빛의 색과 위상을 동시에 제어하는 기술을 개발하신 분입니다. 비선형 물질을 이용한 기존의 주파수 변환에서 벗어나 주로 개념으로만 진행되던 시공간 경계에서의 선형적 주파수 변환에 관한 연구를 광학 물질을 이용해 실현 및 응용하는 단계로 발전시켰습니다. 그럼 교수님을 직접 찾아뵙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이스트 민범기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지금 교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주요 연구에 관한 설명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제가 하고 있는 연구는 좀 자연계에서 좀 보기 힘든 그런 광학적 현상들을 볼 수 있는 물질을 인공적으로 만드는 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주어진 자연계 물질 같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빛이 그 공기 중을 통과하고 또 어떤 유리로 이루어진 물질을 통과하건 반도체를 통과하건 이런 데를 통과하면서 빛이 그 물질들과 같이 상호작용을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보통 자연계 물질로 많이 만들어지는데요. 그것보다 한 단계 더 나간 게 인공적인 구조들로 그러한 빛이 진행하거나 아니면 빛이 그 물질과 인터랙션 하는 그런 행태를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런 구조적인 그런 물질을 만든 거를 갖다가 메타물질이라고 그러는데 메타물질에 대해서 저는 좀 자세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비선형 광학 현상은 빛 주파수 변환 소재의 핵심이라고 하는데요.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도 좀 부탁드립니다. 보통 그 빛의 세기가 약하면은 그 자연계 물질들은 선형적인 응답을 갖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빨간색 빛이 들어왔을 때 그걸 투과하고 나가는 빛이나 반사해서 나가는 빛들도 다 빨간색이 되게 됩니다. 근데 만약 빛의 세기가 강해지면은 이 물질 자체가 아까 전에 그런 빛의 주파수가 바뀌지 않는 거는 이 물질 자체를 선형적인 시스템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서거든요. 근데 만약 이 시스템이 비선형적으로 동작한다면 특히 빛의 세기가 굉장히 강해졌을 때 강한 레이저 빔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는데 그런 강한 레이저 빔에 대해서는 이 물질하고 반응을 할 때 이 물질이 비선형적인 특성을 나타내게 됩니다. 비선형적인 특성을 나타내게 되면은 이러한 빛의 주파수가 빨간색이 훨씬 짧은 파장의 빛으로 바뀔 수도 있고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특수 미세 금속 구조를 반도체 표면 위에서 제작해서 기존보다 훨씬 높은 자유도를 갖는 시공간 경계를 개발하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이 과정에 대한 설명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그 비선형 광학을 사용한 주파수 변환하고 이 문제는 굉장히 연관이 돼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비선형 물질을 사용할 때 주파수들이 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다른 주파수를 갖는 레이저 빛을 예를 들어서 2차 비선형성을 가지는 물질에 입사되면은 그것들이 합쳐진 주파수가 나오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비선형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들은 잘 알려져 있고요. 심지어는 이러한 비선형 현상들은 굉장히 많이 실용화되고 상용화되고 뭐 우리가 많이 보는 그런 대량으로 판매하는 제품들은 아닐지라도 실험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많이 응용이 되고 있습니다. 실험 장비나 굉장히 특별한 시공간 경계 구조를 만들어 가지고 빛을 선형적인 주파수 변환을 보였다는 게 다른 점인데요. 사실 이러한 이론은 이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오래된 얘기 같지만 한 60년대 초반에 1960년대 초반에 이론적으로 사람들이 그 시간 경계하고 빛하고 그 서로 상호작용을 할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를 연구를 했었어요. 일단 공간 경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빛의 입장에서 봤을 때 공간 경계가 무엇이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 빛이 공기 중에서 이렇게 전파하고 있다가 갑자기 어떤 유리 창문을 만났어요. 그러면은 그거는 공간적으로 여기 공기의 광학적 특성과 요 유리의 광학적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공간적 경계라고 합니다. 네. 공간적 경계에서는 뭐 빛이 약간 이렇게 오블리크하게, 그러니까 각도를 가지고 들어왔을 때 뭐 스넬의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휘어지고 이런 것들은 저희가 고등학교 때도 배우는 네. 것들이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공간적 경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성이 요 물성, 과학적 물성인 물질에서 요 과학적인 물성이 공간적으로 이렇게 딱 경계가 지어지면 이걸 공간적 경계라고 하고요. 시간적 경계는 무엇이냐면 이 유리불락은 처음에는 굴절률이 N1이었는데 갑자기 우리가 어떤 시간에 갑자기 이 유리 물질의 굴절률을 N2라는 다른 값으로 갑작스럽게 변화를 시키는 겁니다. 시간적으로. 그러면 그 시간 타이밍에 그 광학적 물성이 완전히 바뀌기 때문에 이것을 시간적 경계라고 하는 거예요. 시공간적 경계라는 것은 그러니까 시간적인 경계도 있으면서 공간적인 빛에 대해서 경계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빛이 어떤 물질로 들어오는데 들어올 때 이 물질은 분명히 공간에서 경계를 느끼는데 요 시간적으로도 갑자기 이거를 바꾸는 거죠. 그런 것들을 시공간적 경계면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temporal boundary, 그 다음 spatial boundary라고. 그런 시간적인 경계를 빛이 느낄 때 어떤 현상들이 벌어지는가는 그 이론적으로 60년대 초반부터 연구가 됐었어요. 네. 시간적인 경계면을 제대로 잘 디자인된 실험 환경 하에서 구현해서 그거를 실제적으로 실험적으로 보이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힘들었던 거죠. 옛날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힘들었던 겁니다. 바로 얼마 뒤에 그 연구, 이론적인 연구에서 밝혀진 게 뭐냐면 주파수가 변할 수 있다는 거였어요. 시간 경계면을 만날 때 네. 빛의 주파수가 변할 수 있다는 거였는데 그 몇 년 뒤에 레이저가 개발이 됐습니다. 레이저가 개발이 되면서 강한 인텐스한, 그러니까 강한 빛들이 이제 자유롭게 생성이 되기 시작했고요. 그 강한 빛 때문에 사람들이 비선형 현상을 보기 시작했어요. 비선형 현상을 보고 비선형 현상에서 주파수 변환하는 것들이 굉장히 잘 되니까 굉장히 그 비선형 광학이란 분야는 엄청나게 큰 분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벨상 수상을 했고요. 그런 분야고 그 필드도 계속해서 크고 심지어는 상용화되고 실용화된 겁니다. 근데 하지만 굳이 뭐 시간 경계를 만들고 시간 경계를 이용한 주파수 변환이 아까 선형 변환이라고는 했지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별로 고려를 안 하고 이제 비선형 광학이란 분야는 계속 커간 거고요. 이쪽 분야는 오히려 실현하기도 힘들고 사람들의 관심이 별로 없으니까 뭐 한 6, 70년대까지 이렇게 연구되는 것들이 쭉 떨어지다가 사실은 우리가 이제 기술이 많이 개발돼 가지고 시간적으로 급작스럽게 이런 과학적 물성을 바꾸는 것들이 좀 쉬워지고 지금 시간 경계에 대해서 시공간 경계, 시간 경계에 대해서 연구되는 것들이 다시 이제 한 2000년대 초반이나 2010년 넘어서부터 이제 다시 이제 그 조명을 받기 시작한 거죠. 저희가 만든 거는 그런 연구들이 이제 한 2010년까지 이렇게 진행을 되다가 이제 다른 여러 가지 다른 플랫폼에서 시간 경계,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 경계라는 물리적인 개념이 있는데 이거를 갖다가 실제적으로 보이고 이러려고 그러면은 실험적인 플랫폼들이 필요합니다. 실험적인 플랫폼들이 필요한데 몇 가지 플랫폼들이 이제 연구가 되기 시작을 한 거죠. 근데 저희가 한 일은 메타 물질, 아까 전에 처음에 설명드린 메타 물질은 특히 장점이 우리가 마음대로 어떤 과학적 특성을 더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이었잖아요. 이러한 메타 물질 플랫폼에서 시공간 경계를 구현함으로써 그러니까 뭐 원하는 주파수를 선택을 할 수가 있다던가 아니면 굉장히 다양한 그런 페이즈 나오는 변환된 주파수 빛의 페이즈, 그러니까 위상도 변화를 시킬 수 있고 굉장히 그러니까 하고 싶은 다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는 물론 거짓말이지만 굉장히 그 자유도가 높아졌다는 말이 그러한 면에서 자유도가 높아졌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